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원시인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리고 제 말은 몽둥이를 들고 끙끙거리는 만화 버전이 아니라 2만 5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실제 일상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즐기고 계시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러니 여러분의 위치와 현재 시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며 잠든다는 사실은 언제나 제 마음을 놀라게 합니다. 자, 아늑한 자리를 찾고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며 당신이 누워있는 곳으로 몸이 가라앉게 하세요. 우리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우리가 끝마칠 때쯤이면 당신은 그 매트리스에 정말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2만 5천 년 전 동굴에서 깨어났습니다. 가장 먼저 당신을 덮치는 것은 추위입니다. 그냥 쌀쌀한 정도가 아니라 뼛속까지 시리고 이가 딱딱 부딪히며 근육을 움츠리게 만드는 그런 추위입니다. 당신은 세상 최악의 캠핑 장비처럼 느껴지는 것, 즉 누군가가 정성스럽게 잠자리 매트로 배열해 놓은 사초와 골풀 다발 위에 누워 있습니다. 까끌까끌하고 정말 까끌까끌합니다. 이 풀줄기들은 당신이 덮고 있는 동물의 가죽을 뚫고 찌르며 당신이 몸을 뒤척일 때마다 자연에서 가장 불편한 시리얼처럼 바삭거리고 바스락거립니다. 당신의 코는 강렬한 냄새로 가득 찹니다. 장작 연기 냄새도 있지만 동굴벽에서 나는 퀴퀴하고 흙내나는 냄새도 있습니다. 어젯밤 식사에서 남은 요리된 고기 냄새가 씻지 않은 인간의 몸에서 나는 더 날카로운 냄새와 섞입니다. 방수와 보온을 위해 사용된 동물성 지방의 기저에 깔린 퀴퀴한 냄새와 주변의 모든 풀 층구에서 나는 푸르고 식물 같은 냄새도 있습니다. 말이 된다면 동굴이 숨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둠 속 더 깊은 곳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작은 메아리. 아마도 20명 정도의 다른 사람들이 각자의 풀매트 위에서 당신 주위에 흩어져 자는 부드러운 코골이 소리. 누군가의 아기가 내는 그 작은 잠자는 소리. 동굴 입구 밖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새들의 먼 지저김과 덤불 속을 움직이는 어떤 동물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몸이 쑤십니다. 정말로 쑤셔요. 어제는 걷고 사냥하고 채집하느라 긴 하루였고 모든 근육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이제 가죽처럼 단단하지만 바위 위를 기어오르느라 여전히 아픕니다. 당신의 등은 평생 동안 땅바닥에서 자는 것에서 오는 그 특유의 뻣뻣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나쁜 소식은 거의 모든 다른 것들입니다. 사실, 제가 다시 제대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당신은 동물 가죽을 입고 어슬렁거리는 원시적인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사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울 정도로 숙련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수백 가지 식물의 이름과 용도를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흔적, 즉 꺾인 풀잎이나 바위 위에 긁힌 자국으로 동물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무에서 불을 피울 수 있고 현대의 강철보다 더 날카로운 석기를 만들 수 있으며 새가 나는 모습을 보고 날씨를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기술 하나하나가 단지 죽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풀로 만든 침대에서 몸을 뒤척이며 갈비뼈를 찌르는 것이 없는 자세를 찾으려고 애씁니다. 그게 낫군요. 당신을 덮고 있는 동물 가죽은 아마도 사슴이나 엘크 가죽일 텐데 일단 자리를 잡으면 꽤 따뜻합니다. 이 가죽들은 부드럽고 유연해질 때까지 조심스럽게 준비되고 긁히고 가공되었습니다.
부드럽다고 해야 할까요? 석기 시대에 살 때는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동굴 입구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눈이 적응하면서 당신은 주위의 형태들을 분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족 그룹은 이 주된 공간에 흩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짝과 아이들은 가까이에 있고 당신의 부모님과 형제자매, 손들은 중앙 화덕 주위에 가족 단위로 모여 있습니다. 총 23명으로 이런 무리에게는 꽤 전형적인 숫자입니다. 정말 그것은 당신의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은 단지 빛나는 불씨와 제 더미일 뿐입니다. 아마도 마지막으로 보초를 섰던 누군가가 밤새도록 조심스럽게 고른 나무 조각들을 천천히 넣어 불씨를 살려두었을 겁니다. 불씨는 동굴의 어둠 속에서 빨갛고 주황색으로 깜박이며 돌벽에 흔들리는 그림자를 던집니다. 매일 아침 그 불을 다시 피우는 것은 전등 스위치를 켜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을 피우는 것은 당신이 방법을 알고 있을 때조차도 정말로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사람들은 결코 불이 꺼지게 두지 않습니다. 항상 그 불씨를 살려두는 책임자가 있으며 귀중한 나무를 낭비하지 않으면서 열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연료만 추가합니다. 그들이 태워온 나무의 특정한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주로 오크와 애쉬, 그리고 자작나무가 섞여 있습니다. 나무마다 다르게 타며 당신의 사람들은 요리용과 난방용으로 어떤 나무를 사용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크는 길고 꾸준히 타며 자작나무는 쉽게 불이 붙고 그 달콤한 냄새를 풍깁니다. 소나무는 불을 피우기에는 좋지만 요리할 때는 연기가 많이 납니다. 일어나기 위해 풀매트 위에서 몸을 일으키자 모든 관절이 비명을 지릅니다. 엉덩이 관절이 뚝 소리를 내고 목이 삐걱거립니다. 카이로프랙터가 없던 시대의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도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하품을 합니다. 당신의 입에서도 느껴지는 턱이 빠질 듯한 큰 하품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신음소리와 함께 기지개를 켜는데 그 소리가 동굴 벽에 약간 메아리 칩니다. 아침 일과는 항상 같습니다. 먼저 불, 다른 모든 것은 불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발을 딛고 일어서자 맨발 바닥에 동굴 바닥의 냉기가 느껴집니다. 이 동굴들은 1년 내내 꽤 일정한 온도를 유지합니다. 겨울에는 밖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돌은 여전히 돌입니다. 당신의 발에는 가죽처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혔지만 냉기는 여전히 스며듭니다. 화덕을 향해 걸어가면서 당신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나는 다른 무리 구성원들을 지나칩니다. 당신 그룹에서 최고의 추적자인 칼라는 이미 앉아서 잠자리 옆에 두었던 석기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신의 리더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브루이는 불씨를 살피며 어떤 종류의 나무를 추가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화덕은 동굴 바닥에 움푹 들어간 곳에 신중하게 만들어져 있으며 열을 가두고 반사시키기 위해 돌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주변의 땅은 여러 세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자리에서 앉아 일하면서 매끄럽게 달았습니다. 수많은 식사의 얼룩, 떨어진 불씨의 검게 탄 자국, 수만 시간 동안 석기를 다듬었던 매끄러운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다가가자 브루인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는 이미 불씨에서 쉽게 불이 붙을 얇고 마른 불쏘시개, 자작나무 껍질, 그리고 가는 나뭇가지들을 골라 놓았습니다. 당신은 그가 조심스러운 구조로 나무를 배열하는 것을 돕습니다. 가장 작은 조각들부터 쌓아 올려 불꽃이 붙기에 적합한 공기 흐름을 만듭니다. 함께 일하며 당신들은 불씨에 부드럽게 입김을 불어 생명을 되살립니다.
붉은 빛이 밝아지고 작은 불꽃이 자작나무 껍질을 핥기 시작합니다. 연기 냄새가 더 강해지며 뜨거운 돌과 재의 독특한 냄새와 섞입니다. 더 많은 불꽃이 붙고 갑자기 당신은 다시 진짜 불을 갖게 됩니다. 춤추고 타닥거리고 어둠을 밀어내고 손을 따뜻하게 하기 시작하는 멋진 불입니다. 불은 생명이고 불은 보호이며 불은 인간과 동물의 차이입니다. 커져가는 불꽃 주위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졸려하던 아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집중합니다. 불은 따뜻함을 의미하지만 음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두의 배는 어제 저녁 이후로 먹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수렵 채집인으로 사는 것의 좋은 점은 주택융자나 세금 또는 분기별 실적평가에 불만족스러워하는 상사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매일 아침이 우리는 무엇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것인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은 사슴 한 마리를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모두를 먹이고 오늘을 위해 조금 남길 만큼은 되었습니다. 채집가들은 견과류, 뿌리, 그리고 베리류로 가득 찬 운반용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제였습니다. 오늘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아침 준비에 익숙한 리듬에 안주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동굴 옆을 흐르는 시냇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동물의 방광과 조각된 나무로 만든 용기에 담긴 맑고 차가운 물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빠른 아침 식사를 위해 어제의 남은 고기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고기는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에 꿰어 불꽃 위에서 데워질 때까지 잡고 있습니다. 정말로 요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음식을 데우는 것에 가깝지만 추운 아침에 따뜻한 음식은 작은 기적입니다. 데워지는 고기 냄새가 장작 연기와 섞이자 당신의 배는 비어있고 기대에 찬 꾸르륵 소리를 냅니다. 당신이 데운 고기 작은 부분과 어제의 채집에서 남은 견과류를 먹는 동안 그날의 계획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의제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현대적인 비즈니스 회의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불 주위에서 나누는 좀 더 편안한 대화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관계는 삶과 죽음입니다. 사냥조는 대여섯 명으로 어제 발견된 사슴의 흔적을 따라 오늘 동쪽으로 향할 것입니다. 사슴은 습관의 동물이며 그들의 패턴을 안다면 물가나 먹이터에서 그들을 가로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끝이 달린 창과 나무 몽둥이로 큰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냥 탐험은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채집조는 숲속으로 흩어져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을 것입니다. 견과류, 베리류, 뿌리, 괴경, 버섯, 새알, 곤충, 약용식물. 채집은 사실 사냥보다 더 신뢰할 만합니다. 거의 항상 무언가를 찾을 수 있지만 자연 세계에 대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베리가 안전하고 어떤 것이 당신을 죽일지, 어떤 뿌리가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당신을 심하게 아프게 할지, 어떤 버섯이 음식이고 어떤 것이 독인지, 언제 어디서 새알을 찾을 수 있는지, 쓴 견과류를 먹을 수 있게 가공하는 방법, 좋은 도구를 만들 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이 지식을 머릿속에 담고 있습니다. 수백 가지의 정보가 여러 세대에 걸친 시행착오와 세심한 관찰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책도, 구글도, 사용 설명서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기억과 힘들게 얻은 경험뿐입니다. 아침불이 더 밝게 타오르고 동굴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의 도구를 점검하고 유지하는 일상적인 의식을 시작합니다. 석기는 사용하면 무뎌져서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하고, 창은 손상되어 수리가 필요하며, 동물 가죽으로 만든 옷은 꿰매야 합니다. 당신은 자신만의 개인 장비를 점검합니다. 직접 만든 석기 칼, 나무로 된 채집 막대기, 불 피우는 재료를 담은 가죽 주머니. 칼날에는 어제 작업으로 인한 작은 흠집이 몇 개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더 날카로울 수 있습니다. 석기를 깎고 모양을 만드는 것은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당신은 다른 종류의 돌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조각을 떼어내고 날카로운 날을 만들기 위해 정확히 어떤 각도에서 어떤 힘으로 쳐야 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연습이 필요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작업입니다. 당신은 편안한 자세로 앉아 돌망치를 들고 칼을 다시 가는 조심스러운 과정을 시작합니다. 각 타격은 정확히 올바른 위치에 가해져야 합니다. 너무 세게 치면 도구가 부서지고 너무 약하게 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못된 각도로 치면 몇 시간 동안의 이전 작업을 망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도구를 손질하면서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동굴에 울려 퍼집니다. 그것은 편안하고 익숙한 소리, 구석기 시대 삶의 사운드 트랙입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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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의 리드미컬한 타악기 소리. 당신의 칼은 잘 갈렸습니다. 날은 이제 대부분의 현대주방 칼보다 더 예리하며 가죽과 고기, 식물 재료를 쉽게 자를 수 있을 만큼 날카롭습니다. 당신은 가죽 조각에 조심스럽게 시험해보니 깨끗하게 잘립니다. 좋습니다. 이 도구가 당신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당신 주위의 동굴은 완전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나이가 충분한 아이들은 불 피우기, 잠자리 정리, 물통 확인과 같은 기본적인 일을 돕습니다. 더 어린 아이들은 엄마 곁에 머물지만 그들조차도 보면서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식적인 교육이 없습니다. 단지 끊임없는 관찰과 성인 활동에 점진적인 참여가 있을 뿐입니다. 아주 어린 아기들과 유아들은 엄마들이 그날의 일을 준비하는 동안 불 근처에서 따뜻하고 안전하게 지냅니다. 한 아기가 칭얼거리자 엄마는 젖을 물리면서 동시에 자신의 채집 도구를 점검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약 250만 년 전에 발명되었습니다. 동굴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당신은 더 편안하게 자세를 바꿉니다. 이 아침 일과의 익숙한 소리와 냄새, 질감은 가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이곳은 당신의 세계이고 당신의 가족이며 당신의 집입니다. 동굴 밖으로 해가 더 높이 떠올라 입구를 통해 더 많은 빛을 보내면서 준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사람들은 음식과 재료, 그리고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기 위한 또 다른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며 동굴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어디론가 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아침 임무가 있습니다. 바로 날씨와 바깥 세상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브루이는 2명의 다른 숙련된 사냥꾼과 함께 동굴 입구로 걸어가 그날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새와 동물의 소리를 듣습니다. 기상학자나 도플러 레이더 없이 날씨를 예측하려면 수십 가지의 미묘한 환경적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구름의 형태는 다가오는 폭풍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바람의 방향은 비가 어디로 향할지를 나타냅니다. 새와 동물의 행동은 대기압 변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새벽 하늘의 색, 공기의 느낌, 바람에 실려오는 냄새. 이 모든 것이 자연이 당신에게 던져주는 모든 것을 밖에서 견뎌야 하는 당신의 삶에 중요합니다. 오늘은 유망해 보입니다. 하늘은 맑고
바람은 잔잔하며 숲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평범한 지저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악천 후의 징후는 없습니다. 좋은 사냥 및 채집 조건입니다. 세상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도구와 장비를 챙깁니다. 석기, 칼, 나무로 된 채집 막대기, 가죽 운반 주머니, 나무 껍질에 싼 불 피우는 재료. 당신이 소유한 모든 것은 손에 쥐거나 꼬인 식물 섬유로 만든 간단한 벨트에 매달 수 있습니다. 채집조는 동굴 입구 근처에 모입니다. 오늘 8명, 당신을 포함하여 모두 음식을 찾고 모으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당신은 평소의 복장, 즉 가죽 레깅스와 정성스럽게 준비된 사슴 가죽으로 만든 튜닉을 입고 있습니다. 단열을 위해 풀을 채운 부드러운 가죽 부츠와 날씨가 추워지면 몸을 감쌀 수 있는 더 두꺼운 가죽 망토. 당신의 옷은 몸에 잘 맞고 움직임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것들은 어깨에 아무렇게나 걸친 동물 가죽이 아닙니다. 뼈 바늘을 사용해 힘줄 실로 꿰맨 세심하게 재단된 의복입니다. 가죽은 방수 처리를 위해 동물성 지방으로 처리되었고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의 솔기는 보강되었습니다. 당신의 복장에 관한 모든 것은 기능적입니다. 주머니는 없습니다. 도구가 몇 개밖에 없을 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퍼나 단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가죽끈이나 뼈나 뿔로 만든 간단한 토글로 고정됩니다. 합성 재료는 당연히 없고 면이나 양모도 없습니다. 오직 가죽과 털, 그리고 식물 섬유뿐이며 모두 수많은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기술을 사용하여 손으로 가공됩니다. 동굴 입구에 서서 사방으로 끝없이 펼쳐진 숲을 바라보며 당신은 매일 느끼는 기대와 불안의 익숙한 혼합을 느낍니다. 저 밖에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음식, 재료, 자원. 하지만 저 밖에는 당신을 죽일 수 있는 모든 것도 있습니다. 큰 포식자, 독사, 독성식물, 빠르게 흐르는 강, 절벽 가장자리, 갑작스러운 폭풍, 친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쟁 관계의 인간 집단, 길을 잃는 것,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다치는 것, 죽을 수 있는 1000가지 방법. 그리고 오직 당신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당신의 무리의 협력만이 당신을 보호해 줍니다. 당신은 아침 공기를 깊게 들이마십니다. 숲 냄새, 푸르고 살아있으며 복잡한 냄새, 축축한 흙과 썩어가는 나뭇잎과 자라나는 식물, 그리고 최근에 이곳을 지나간 동물의 사향 냄새가 납니다. 공기, 순수한 공기, 오염이나 산업, 또는 현대인이 매일 숨쉬는 어떤 물질에도 닿지 않은 공기. 동굴에서 나오자 얼굴에 와닿는 태양이 기분 좋습니다. 진짜 햇빛, 창문을 통해 걸러지거나 건물에 반사되지 않은 빛, 당신의 피부를 따뜻하게 하고 일하는 데 필요한 빛을 제공할 직접적인 태양 복사, 전기 없음, 인공 조명 없음, 오직 태양과 달과 별과 불뿐입니다. 당신의 발은 동굴에서 숲바닥으로 내려가는 익숙한 길을 찾습니다. 이 길은 수백 년 동안 매일 같은 여정을 했던 당신의 사람들의 여러 세대에 의해 매끄럽게 닳았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이 바로 이 길을 걸었고, 만약 당신이 운이 좋고 숙련되어 있다면 당신의 후손들도 그럴 것입니다. 당신은 운반 주머니를 더 편안한 위치로 옮기고 채집 막대기를 쥔 손을 고쳐 잡습니다. 아침은 아직 이르고 앞으로는 하루 종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숲이 오늘 무엇을 제공할지 찾아 나설 시간입니다. 당신 뒤에서는 사냥꾼들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끝을 확인하고 전략을 논의하며 당신의 그룹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로운 돌촉이 달린 귀중한 화살 몇 개를 나누고 있습니다. 당신 앞에서는
채집조는 숲속을 숙련된 침묵 속에서 움직이며 눈과 귀는 유용한 모든 것을 경계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이며 이것이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영토를 걷는 익숙한 리듬에 안주하면서 근육이 이완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구석기 시대 세계에서의 또 다른 날의 모험이 당신 주위에서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먼 숲이 살아있는 것처럼 당신을 감쌉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은 아름답고도 무서운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그림자가 음식이나 위험을 숨길 수 있고 때로는 둘 다를 동시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언젠가 원시림이라 불릴 곳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세상일 뿐입니다. 수세기 동안 자라온 나무들이 캐노피를 이루어 아침 햇살이 흔들리는 빗줄기와 조각들로 걸러져 내려옵니다. 오크, 애쉬, 너도밤나무, 6사람이 손을 잡아야 둘러쌀 수 있는 거대한 줄기들. 하층 식생은 작은 나무와 관목으로 빽빽하고 숲바닥은 썩어가는 나뭇잎층으로 덮여 있어 발밑에서 부드럽게 질척거립니다. 소리는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디에나 새들이 있고 현대 공원에서 들을 수 있는 몇몇 종뿐만 아니라 수십 가지의 다른 울음소리가 나무 사이로 메아리칩니다. 작은 동물들이 덤불 속을 움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숲 깊은 곳 어딘가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먼 소리, 머리 위로 다가오고 지나가는 것을 실제로 들을 수 있는 파도처럼 나뭇잎 사이를 움직이는 바람. 당신의 채집조는 걸으면서 흩어집니다. 각자 자신의 길을 따르지만 서로의 목소리가 들리는 범위 내에 머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 어디든 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은 기본적으로 사형 선고입니다. 포식자들은 혼자 사냥하고 인간에게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길을 잃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죽는 것은 당신의 가족이 먹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 그룹에서 아마도 최고의 식물 식별가인 캐사는 당신의 왼쪽으로 약 20피트 떨어진 곳에서 부드럽게 소리칩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찾았습니다. 당신은 그녀의 목소리를 향해 방향을 틀고 당신의 가죽 옷에 걸리고 노출된 피부를 긁는 개암나무 덤불을 뚫고 나아갑니다. 그녀는 넓은 심장 모양의 잎과 작은 흰 꽃이 있는 식물 군락 옆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산마늘지라고 그녀가 말하고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만족감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좋은 발견입니다. 음식일 뿐만 아니라 약이기도 합니다. 산마늘은 감염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밋밋한 식사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당신은 그녀가 나무로 된 채집 막대기를 사용하여 여러 개의 구근을 조심스럽게 파내는 것을 돕습니다. 도구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입니다. 팔 길이 정도의 단단한 나무 막대기를 뾰족하게 깎아 불에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뿌리나 궤경을 손상시키지 않고 파내기에 완벽합니다. 부드러운 숲흙에서 구근은 쉽게 나옵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의 종이 같은 흰 껍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언머스테이커베란 마늘의 날카로운 냄새가 납니다. 케세르는 하나를 깨끗이 닦아 물고 생각에 잠긴 채 씹습니다. 좋아라고 그녀가 말합니다. 강하네. 이건 잘 보관될 거야. 당신은 구근을 부드러운 가죽 조각에 싸서 운반 주머니에 넣습니다.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하루가 유망하게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그룹은 동물길과 당신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해 온 길을 따라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수백 야드마다 누군가가 수집할 가치가 있는 것을 찾습니다. 개암나무 덤불의 견과류, 막 익기 시작한 베리류, 썩어가는 통나무에서 자라는 야생버섯. 하지만 경험 많은 채집가들이 안전하다고 아는 것들만 해당됩니다.
이 일에 필요한 지식은 엄청납니다. 당신은 수백 가지의 다른 식물, 그들의 계절, 서식지, 가공 방법, 저장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식물은 특정 시기에만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식물은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 복잡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식물은 독성 품종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좋은 식사와 끔찍한 죽음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버섯을 예로 들어 봅시다. 당신의 숲에는 수십 가지의 식용 품종이 있지만 매우 불쾌한 방식으로 당신을 죽일 몇 가지도 있습니다. 음식과 독의 차이는 포자의 색깔, 줄기가 부러지는 방식, 또는 버섯을 으깼을 때의 냄새일 수 있습니다. 잘못 알면 당신은 죽습니다. 제대로 알면 맛있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이러한 구별을 배워왔으며 세심한 가르침과 관찰을 통해 지식을 전수해 왔습니다. 전문가로부터 수년간 배우지 않은 사람은 혼자 채집하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처럼 경험이 많은 사람도 특이한 것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들과 확인합니다. 당신의 그룹이 숲속을 헤쳐나가는 동안 해는 더 높이 떠오르고 당신은 하루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쌀쌀함이 가시고 꾸준한 속도로 걷는 것이 당신의 가죽옷 아래에서 기분 좋게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운반 주머니를 고쳐 메고 계속 움직입니다. 탐험 시작 약 1시간 후, 토마가 시냇가 근처에서 소리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그가 정말 좋은 것을 찾았다는 특별한 흥분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덤불을 헤치고 나아가고 당신이 보는 것은 당신을 미소 짓게 합니다. 야생꿀, 늙은 오크 나무 높은 곳, 아마도 땅에서 20피트 떨어진 곳에 야생벌 굴락이 집을 지은 어두운 구멍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이 드나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달콤한 꿀 냄새가 바람에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실려옵니다. 꿀은 복권에 당첨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갈망하고 효율적으로 태우는 에너지, 순수한 당입니다. 그것은 상하지 않고 잘 보관되며 약효가 있고 특히 당신의 평소 식단이 고기, 견과류, 그리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채소로 구성되어 있을 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얻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계획은 신속하게 세워집니다. 토마는 당신 그룹에서 최고의 등반가이며 그가 올라가겠다고 자원합니다. 당신들은 나무 밑둥에 불을 피워 연기를 만들어 벌들을 진정시킬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는 벌집을 담을 용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상황이 나빠지면 도망칠 준비를 할 것입니다. 야생벌은 유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격적으로 자신들의 벌집을 방어할 것이며 벌에 쏘이는 것은 충분히 많이 쏘이면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꿀을 채집하려다 죽기도 했지만 보상은 위험을 감수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은 마른 나무와 불쏘시개를 모으고 다른 사람들은 짙은 연기를 내기 위한 적절한 종류의 녹색 잎을 찾습니다. 불은 너무 많은 불꽃 없이 많은 연기를 내야 합니다. 당신은 벌들을 진정시키고 싶지, 나무를 태우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은 금방 붙고 곧 당신은 벌나무를 향해 피어오르는 짙은 흰 연기를 갖게 됩니다. 연기가 벌집 입구에 도달하면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작아집니다. 벌들은 산불과 함께 진화했고 연기는 꿀을 잔뜩 먹고 벌집을 버릴 준비를 하는 그들의 본능을 촉발합니다. 그들이 먹는 데 집중할 때 그들은 공격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토마는 옷을 대부분 벗고 환한 벌이 잡힐 곳이 적어짐 등반을 시작합니다. 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숙련되어 있으며 걸을 수 있을 때부터 나무를 타온 사람의 자신감을 가지고 거친 나무 껍질을 오릅니다.
그의 발과 손은 땅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손잡이를 찾습니다. 그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당신은 당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신체적으로 유능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체육관도 없고 구조화된 운동 프로그램도 없지만 모두가 이런 종류의 활동으로 가득 찬 평생 덕분에 날씬하고 강하며 유연합니다. 토마는 현대의 암벽 등반가처럼 움직이지만 그는 이 기술들을 어릴 때 배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연기는 계속해서 나무 위로 피어오르고 윙윙거리는 소리는 비교적 조용하게 유지됩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토마는 벌집 높이에 도달하고 조심스럽게 구멍 안으로 손을 넣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체 군락을 파괴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벌집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져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충분한 꿀과 벌을 남겨두면 그들은 다음 번을 위해 재건할 것입니다. 몇 마리의 벌이 그 주위를 맴돌지만 공격적이기보다는 혼란스러워 보입니다. 연기는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토마의 팔은 팔꿈치까지 나무 줄기 속으로 사라지고 그의 얼굴은 벌집 안을 더듬으면서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그의 표정이 만족감으로 바뀝니다. 그는 좋은 벌집을 찾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는 나무에서 팔을 뺍니다. 그의 손에는 주먹만 한 크기의 벌집 덩어리가 들려 있습니다. 황금비드로 짙은 호박색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땅에서도 그 달콤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는 벌집을 기다리는 손으로 던져주고 다시 벌집으로 손을 뻗어 더 가져옵니다. 3번의 왕복, 3개의 벌집 덩어리. 그리고 그는 멈출 시간이라고 판단합니다. 너무 많이 가져가면 군락을 죽일 것입니다. 딱 적당히 가져가면 그들은 회복하고 미래에 다시 꿀을 제공할 것입니다. 토마는 올라갈 때와 같은 기술로 나무를 재빨리 내려옵니다. 마지막 몇 피트는 가볍게 뛰어내려 숲바닥에 착지합니다. 그의 팔과 어깨에는 몇 번의 벌침이 있지만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잘 마친 일에 대한 만족감으로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벌집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꿀로 가득 찬 밀랍 세포들이 너무 순수하고 농축되어 있어서 얼룩덜룩한 숲의 빛 속에서 빛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작은 조각을 떼어 입에 넣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단맛이 현대 세계의 어떤 것과도 다르게 혀 전체에 폭발합니다. 이것은 가공된 설탕이나 옥수수 시럽이 아닙니다. 이것은 야생화의 꿀로 벌들이 만든 순수한 꿀입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꽃향기가 나며 강렬하게 달콤하고 당신의 몸은 천연당이 혈류에 도달할 때 오는 그 에너지의 분출로 즉시 반응합니다. 당신은 잠시 눈을 감고 그 맛을 음미합니다. 이와 같은 꿀은 수만 년 동안 인간에게 가장 달콤한 것이었습니다. 초콜릿도 사탕도 디저트도 없습니다. 오직 이것뿐이고 그것은 완벽합니다. 벌집은 조심스럽게 싸서 가죽 용기에 담습니다. 이것은 동굴로 돌아가 전체 무리와 나눌 보물입니다. 아이들은 간식으로 작은 조각을 얻을 것이고 어른들은 다른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 데 사용할 것입니다. 일부는 모든 칼로리가 중요한 겨울을 위해 저장될 것입니다. 당신의 채집조는 성공적인 꿀 채집에 힘입어 숲속으로 계속 나아갑니다. 이제 해가 더 높이 떠오르고 숲은 활동으로 완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방에서 새들이 부르고 지저귀고 작은 동물들이 덤불 속에서 바스락거리고 건강한 생태계의 끊임없는 미묘한 움직임. 당신은 익숙한 영토를 장거리 걷는 명상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의 발은 이 땅을 알고 당신의 눈은 유용한 식물, 사냥감의 흔적,
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이상한 점이라도 자동으로 훑어봅니다. 당신의 호흡은 당신의 걸음걸이와 일치하는 꾸준한 리듬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구석기 시대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의 공동체와 함께 숲을 통과하며 함께 일하고 당신을 자연세계와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사용합니다. 일정 없음, 마감일 없음, 인공적인 스트레스 없음, 오직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인간 삶의 고대 리듬뿐입니다. 대부분 조화롭죠. 여기서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많습니다. 정오쯤, 당신의 그룹은 작은 시냇가에 멈춰 서서 쉬고 먹습니다. 물은 맑고 차가우며 수많은 세월의 물살에 다른 매끄러운 돌 위를 흐릅니다. 당신은 손에 물을 담아 깊이 마시며 가공되거나 처리되거나 파이프를 통과한 적이 없는 물의 미네랄 순수함을 맛봅니다. 점심은 지금까지 모은 것들, 즉 견과류, 베리류, 어제 남은 고기, 그리고 그 귀한 꿀의 작은 맛보기로 구성됩니다. 당신은 시냇가 옆에 쓰러진 통나무에 앉아 천천히 체계적으로 먹습니다. 음식은 현대적인 기준으로는 도전적입니다. 고기는 질겨서 심각한 식기가 필요합니다. 견과류는 작고 때로는 씁쓸합니다. 베리류는 시큼하고 씨가 많습니다. 어떤 것도 소금에 절이거나 양념을 하거나 풍미를 향상시키는 방식으로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 음식을 알고 인식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여러 세대의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온 지식을 사용하여 직접 모은 음식을 먹는 것에는 깊은 만족감이 있습니다. 이 식사는 수시간의 숙련된 작업과 자연 세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냅니다. 모든 한 입은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다. 먹으면서 당신은 당신의 몸이 강하고 날씬하며 효율적이라고 느낍니다. 당신의 근육은 끊임없는 신체 활동으로 인해 밀도 있고 기능적입니다. 당신의 감각은 생존을 위해 그것에 의존하기 때문에 예리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차분하지만 경계하며 끊임없이 당신의 환경에 대한 정보를 처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 설계된 목적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인공 조명 아래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연 경관을 통과하며 움직이고 직접 모은 음식을 먹고 공동체와 함께 일하며 생존의 일상적인 도전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당신의 그룹은 더 많은 영역을 탐색하기 위해 나뉩니다. 당신은 당신의 무리에서 약용식물에 대해 누구보다 많이 아는 나이든 여성인 데니와 짝을 이룹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통증, 감염, 소화 문제 및 기타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허브를 식별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풍부하고 습한 토양에서 많은 유용한 식물이 자라는 시냇가를 따라 일합니다. 데니는 통증과 열을 완화하기 위해 씹을 수 있는 버드나무 껍질을 알아보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위장 문제에 좋은 그늘진 곳에서 자라는 야생 민트를 가리킵니다. 당신은 시냇가 근처의 습지에서 자라는 부들 뿌리를 발견합니다. 구워서 먹거나 가루로 만들 수 있는 녹말이 많은 궤경입니다. 데니가 당신과 공유하는 지식은 수천 년에 걸친 인간의 자연의학 실험을 나타냅니다. 당신의 사람들에게는 의사도, 병원도, 약국도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은 어떤 식물이 치유할 수 있고 어떤 식물이 해를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이해입니다. 이 지식 중 일부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통증 완화를 위해 버드나무 껍질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 아스피린에 들어있는 것과 동일한 활성 성분입니다. 그들은 어떤 버섯이 항생 효과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출산 중에 진통을 유도하거나 자원이 부족할 때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식물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식물의학의 한계도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부상은 종종 죽음을 의미하고 현대 항생제가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감염은 치명적이 되며 출산은 위험하고 기대 수명은 현대 세계보다 훨씬 짧습니다. 오후는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걷고, 찾고, 배우고, 모으고. 당신의 운반 주머니는 더 많은 식물과 뿌리, 그리고 다른 유용한 재료들을 추가하면서 무거워집니다. 해가 하늘을 가로질러 움직이고 숲의 빛이 밝은 정오에서 늦은 오후에 더 따뜻하고 비스듬한 광선으로 바뀝니다. 당신은 피곤해지고 있습니다. 지친 것은 아니지만 꾸준한 신체 활동으로 가득 찬 하루로부터 오는 기분 좋은 피로입니다. 당신의 다리는 당신이 걸어온 거리를 느끼고 당신의 등은 채집 주머니의 무게를 느끼며 당신의 손은 숲을 파면서 식물즙과 흙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깊이 만족합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당신의 그룹은 탐험을 가치 있게 만들 만큼 충분한 음식과 재료를 모았습니다. 꿀만으로도 이것은 성공적인 여행이지만 당신은 또한 오늘 밤 식사에 의미 있게 기여할 만큼 충분한 식물과 견과류를 모았습니다. 해가 하늘에서 더 낮게 가라앉기 시작하면서 데니는 귀한 여정을 위해 그룹을 불러 모읍니다. 동굴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두워진 후 숲에서 붙잡히고 싶지는 않습니다. 밤은 포식자들의 것입니다. 귀한 길은 아침 길과는 다른 경로를 따릅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가능하다면 결코 같은 길을 2번 가지 않습니다. 예측 가능한 경로는 매복에 취약하게 만들고 또한 새로운 자원을 찾거나 영토의 변화를 관찰할 기회를 놓치게 합니다. 이 길은 거대한 너도밤나무가 지배하는 숲의 한 구역을 통과합니다. 그들의 매끄러운 회색 껍질은 위 캐노피로 기둥처럼 솟아 있습니다. 여기 땅은 떨어진 너도밤나무 열매로 덮여 있고 당신의 그룹은 귀중한 칼로리를 제공할 풍부하고 기름진 견과류를 모으는데 시간을 보냅니다. 너도밤나무 열매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껍질을 까고 쓴 껍질을 제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잘 저장되고 더 빈곤한 달 동안 집중된 영양을 제공합니다. 겨울 동안 당신이 허리를 굽혀 숲바닥에서 견과류를 줍는 동안 당신은 주위가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깨닫게 됩니다. 새와 작은 동물들의 평소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숲은 기대에 차 기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데니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곧게 펴고 주위의 나무들을 훑어봅니다. 그녀의 손은 무심코 허리띠에 섞이 칼로 움직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보편적인 신호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듣습니다. 정말로 듣습니다. 평범한 숲소리 너머, 나뭇잎 사이로 속삭이는 바람소리 너머에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작은 동물들의 리듬과 맞지 않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더 큰 무언가, 덤불 속을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무언가. 사슴일 수도 있고, 엘크일 수도 있고, 곰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데니는 더 가까이 모여 조용히 뛸 준비를 해라는 의미의 미묘한 손짓을 합니다. 당신의 그룹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더 빽빽한 형태로 통합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 없이, 소음 없이, 오직 통제된 준비 태세만 있을 뿐입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나무 사이로 움직임에 언뜻 스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갈색 형태들이 나무 줄기 사이를 움직이며 당신 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뿔을
엘크. 그들의 작은 무리가 숲을 통과하며 자신들의 오후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동물들, 각각 인간 서너 명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습니다. 아름답고 장엄하며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위협을 느끼면 당신의 그룹은 엘크가 지나갈 때까지 완벽하게 가만히 있습니다. 5마리의 성체와 2마리의 새끼가 그 특유의 우아함과 힘의 조합으로 움직입니다. 그들의 웅장하고 두꺼운 털가죽이 오후 햇살에 반짝입니다. 인간을 쉽게 죽일 수 있는 거대한 뿔, 그들이 걸을 때 피부 아래에서 근육이 꿈틀거립니다. 성체 중 하나가 당신 그룹에서 약 30피트 떨어진 곳에 멈춰 서서 당신을 똑바로 쳐다봅니다. 야생 엘크와의 눈 맞춤. 긴 순간 동안 당신과 이 고대 생물은 종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 서로를 바라봅니다. 같은 숲, 같은 세상을 공유하는 두 종류의 동물. 그러다 엘크는 당신이 위협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길을 계속합니다. 무리는 나타났을 때처럼 조용히 숲속으로 사라지고 희미한 사향 냄새와 그 짧고 강렬했던 연결의 기억만을 남깁니다. 당신의 그룹은 긴장을 풉니다. 데니는 미소를 지으며 행운을 의미하는 손짓을 합니다. 엘크를 보는 것은 항상 긍정적인 징조입니다. 그들은 힘과 인내와 관련이 있으며 안전하게 마주치는 것은 숲의 정령으로부터의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당신은 너도밤나무 열매 수집을 마치고 집으로의 여정을 계속합니다. 이제 해는 확실히 더 낮아지고 있으며 숲의 빛은 늦은 오후에 그 황금빛을 띠고 있습니다. 속도를 낼 시간입니다. 길은 당신의 고향 영토에 가까워지면서 점차 오르막길이 됩니다. 동굴은 더 나은 시야, 더 쉬운 방어, 그리고 폭우시 침수될 가능성이 적다는 좋은 이유로 더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오르면서 다리가 경사를 느끼지만 그것은 익숙한 타는 듯한 느낌입니다. 당신은 이 길을 수천 번 걸었습니다. 집 앞마지막 언덕을 넘자 바람에 실려오는 장작 연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사냥꾼들이 이미 돌아왔나 봅니다. 누군가 불을 지폈습니다. 좋은 불은 따뜻함과 요리, 그리고 매일 끝에 당신의 무리가 함께 모이는 편안한 모임을 의미합니다. 요리하는 고기 냄새도 맡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입에 침이 고이게 하고 기대감에 배가 꼬르륵거리게 하는 풍부하고 고소한 향기. 오늘 사냥꾼들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신선한 고기가 있을 것이고 당신의 채집조가 모아온 모든 것과 함께할 것입니다. 동굴 입구가 시야에 들어오고 화덕 주위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동굴 입구 근처의 안전한 장소에서 노는 아이들, 다양한 작업을 하는 어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들은 도구나 옷을 손질합니다. 성공적인 공동체의 편안한 부산함. 거의 집에 다 왔습니다. 당신의 몸은 또 다른 하루의 일을 안전하게 마친 안도감을 느낍니다. 당신의 운반 주머니는 유용한 식물과 견과류로 무겁습니다. 당신의 지식은 데니로부터 배운 또 다른 하루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숲은 오늘 잘 제공했습니다. 동굴에 다가가자 아이들이 돌아오는 채집조를 맞이하기 위해 달려나옵니다. 그들은 당신이 무엇을 찾았는지 보고 싶어하며 즉시 먹을 수 있는 베리나 견과류 같은 간식을 기대합니다. 그들의 흥분은 전염성이 있어서 당신의 공동체와 자원을 나누는 단순한 즐거움을 상기시켜 줍니다. 당신은 식물에 특히 관심이 많은 7살 소녀 미라의 머리를 헝클어뜨립니다. 그녀는 채집 탐험 동안 당신을 어디든 따라다니며 어떤 식물이 유용하고 왜 그런지에 대해 끝없는 질문을 합니다.
오늘 그녀는 당신의 채집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합니다. 숲에서 동굴로의 전화는 갑작스럽지만 환영받는 느낌입니다. 바깥은 광대하고 야생적이며 가능성과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안은 통제된 공간, 인간의 공간, 당신의 무리가 안전과 따뜻함, 그리고 함께하는 식사를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당신은 화덕 근처의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자리에 앉아 하루 동안 모은 것들을 풀기 시작합니다. 각 식물, 견과류. 뿌리는 적용된 지식, 사용된 기술, 자연 세계와의 성공적인 상호작용을 나타냅니다. 생존으로 이어지는 작은 승리들. 하루의 긴장이 풀리면서 어깨가 내려가고 불에 익숙한 온기가 새벽부터 일해온 근육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불은 익숙한 따뜻함과 춤추는 빛으로 당신을 다시 환영합니다. 불꽃에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피곤한 근육 속으로 열기가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숲에서 하루를 보낸 후 이 통제된 공간으로 돌아온 것에는 깊이 위안이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사냥꾼들은 오늘 정말 잘했습니다. 정말로요. 화덕 주위에는 2마리 사슴의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거대한 동물은 아니지만 당신의 전체 무리를 먹이고 내일을 위해 남을 만큼의 고기입니다. 사냥은 잔치를 의미하며 잔칫날 밤은 진정으로 특별할 만큼 드뭅니다. 브루인과 다른 사냥꾼들은 사람들이 음식 준비를 하는 동안 자신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서로를 깊이 아는 사람들의 편안하고 협력적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다른 사람이 자세히 설명하고 세 번째 사람은 사소한 점을 수정하거나 특히 능숙했던 순간을 강조합니다. 그들은 아침 내내 사슴을 추적하며 빽빽한 숲을 통과하는 거의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따라갔습니다. 여기 부러진 나뭇가지, 저기 부드러운 흙에 찍힌 발굽 자국, 가장 경험 많은 추적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희미한 냄새 흔적. 추적은 인내심, 지구력, 그리고 수십 년이 걸려야 개발되는 종류의 환경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실제 사냥은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사냥꾼들은 물가에서 작은 사슴 무리를 포위하는 데 성공했고 조리는 완벽한 창 던지기로 어린 수사슴을 한 방에 쓰러뜨렸습니다. 도망치려던 2번째 사슴은 탈출로를 따라 배치된 다른 2 사냥꾼이 든 창에 바로 달려들었습니다. 깔끔한 사냥, 빠른 죽음, 동물에게 최소한의 고통, 그리고 당신의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단백질. 당신은 사냥 이야기를 들으면서 당신 자신의 하루 수확물을 풀고 모은 식물과 견과류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 다른 더미로 정리합니다. 어떤 것들은 오늘 밤에 먹을 것이고 다른 것들은 가공이나 준비가 필요하며 어떤 것들은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저장될 것입니다. 당신이 수집을 도왔던 벌집은 그것이 드러났을 때 상당한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이들은 황금빛 보물을 보기 위해 주위에 모여들고 어른들은 토마의 등반 기술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꿀은 언제나 환영받지만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이 찾는 것은 예외적인 행운입니다. 케세르는 이미 산마늘 9근을 손질하며 그것들을 씻고 오늘 밤 고기에 풍미를 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불 주위의 공기는 날카롭고 톡 쏘는 향기로 가득 차며 장작 연기와 요리되는 사슴고기의 풍부한 냄새와 섞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음식 준비는 단순하면서도 정교합니다. 단순한 이유는 당신의 도구가 기본적인 석기, 나무 도구, 불이기 때문입니다. 정교한 이유는 당신의 사람들이 제한된 재료와 요리 방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 수천 년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사슴고기는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어떤 덩어리는 뾰족하게 깎은 막대기에 꿰어 불꽃 위에서 직접 구워집니다. 실제로 꽤 잘 작동하는 고전적인 원시인 요리 방법입니다. 조각들은 당신의 사람들이 얼마나 영리한지를 보여주는 더 복잡한 방식으로 요리되고 있습니다. 당신 무리에서 가장 숙련된 요리사 중 한 명인 라나는 가열된 돌과 나뭇잎으로 덮인 구덩이를 사용하여 기본적으로 석기시대 오븐을 만들었습니다. 큰 돌들을 몇 시간 전에 불 속에 넣어 완전히 가열되게 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나무 집게를 사용하여 벌겋게 달아오른 돌들을 크고 깨끗한 나뭇잎으로 덮인 구덩이로 옮기고 있습니다. 뜨거운 돌들은 더 많은 나뭇잎으로 덮이고 그 위에 또 다른 나뭇잎에 쌓인 사슴고기 덩어리들이 노딥니다. 고기 위에 또 다른 나뭇잎층이 올라가고 그 다음 전체를 흙으로 덮어 밀봉된 요리 공간을 만듭니다. 고기는 뜨거운 돌에 서 발생하는 증기와 열 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고르게 익을 것입니다. 이것은 독창적입니다. 금속 냄비도, 오븐도, 현대적인 요리 장비도 없습니다. 오직 돌과 나뭇잎과 불, 그리고 인간의 지능뿐입니다. 그 결과는 부드럽고 풍미가 있으며 타거나 마르지 않고 속까지 익은 고기가 될 것입니다. 돌 오븐이 제 역할을 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채집한 식물성 식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견과류는 돌 사이에서 깨지고 속살이 추출되고 있습니다. 쓴 뿌리는 얇게 썰어 물에 담가 쓴맛을 어느 정도 제거하고 있습니다. 베리류는 분류되어 가장 좋은 것은 신선하게 먹기 위해 남겨두고 손상된 것은 즉시 소비하기 위해 따로 둡니다. 당신은 견과류 가공을 돕고 껍질을 깨고 견과류 속살을 골라내는 리드미컬한 작업에 몰두합니다. 명상적이고 경쟁적인 작업으로 손은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마음은 자유롭게 방황하게 합니다. 돌이 견과류를 깨는 소리가 불에 타닥거리는 소리와 동굴 주위에서 일어나는 조용한 대화와 어우러집니다. 몸이 기분 좋습니다. 피곤하지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요. 현대적인 스트레스에 고갈된 피로가 아닌 유용한 신체 활동으로 가득 찬 하루에서 오는 종류의 피로입니다. 근육은 기분 좋게 나른하고 불의 온기는 그들이 하루의 피로에서 회복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동굴 밖으로 해가 더 낮게 가라앉으면서 빛은 늦은 오후의 황금빛에서 저녁에 더 깊고 따뜻한 색조로 바뀝니다. 동굴 안에서는 불빛이 더욱 두드러져 돌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하루가 끝날 때 오는 그 친밀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오후 내내 놀고 간단한 일을 도왔던 아이들은 피곤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어머니 곁에 더 가까이 머물고 뛰어다니는 것은 줄고 불 옆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낮에서 저녁으로의 전환은 시계나 일정 없이 오직 빛과 어둠, 그리고 인간 에너지의 리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첫 번째로 요리한 고기가 준비되었습니다. 조릭은 그의 석기 칼을 사용하여 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는 다리에서 얇은 조각을 잘라내어 익었는지 확인합니다. 고기는 완벽하게 익었습니다. 속까지 뜨겁지만 여전히 육즙이 많고 나무 불 위에서 요리할 때 나는 약간의 훈제 향이 납니다. 그는 첫맛을 당신 무리의 가장 나이 많은 구성원인 올드 세나에게 바칩니다. 이것이 옳은 방식입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겨 싶고 승인의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시작하라고 손짓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무질서한 상황이 아닙니다.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고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관습, 계층, 방식이 있습니다. 식사는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대화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방식으로 먹습니다. 아이들은 그 귀한 꿀과 함께 고기의 좋은 부위를 받습니다.
어른들은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어머니들에게 특별한 고려를 하여 모든 것을 동등하게 나눕니다. 당신은 사슴고기 한 부분을 받습니다. 산마늘로 맛을 내고 완벽하게 요리된 넉넉한 조각입니다. 고기는 현대의 농장에서 기른 고기에서는 좀처럼 맛볼 수 없는 풍부하고 만족스러운 맛을 냅니다. 사냥감은 다른 질감, 더 복잡한 풍미, 자연 환경에서 활동적인 삶을 산 동물에서 오는 영양의 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은 특히 귀중합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지방을 피하지만 구석기 시대 세계에서 지방은 당신의 몸이 갈망하고 필요로 하는 농축된 에너지입니다. 사슴가죽 아래의 지방층, 뼈 속의 골수, 장기 주위의 풍부한 지방, 이 모든 것이 귀하게 여겨지고 열심히 소비됩니다. 당신은 천천히 한 입 한 입 음미하며 먹습니다. 고기는 당신의 굶주림에 즉각적인 만족을 주지만 또한 안보를 상징합니다. 성공적인 사냥은 당신의 무리가 내일 굶주리지 않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여분의 고기는 가공되고 보존되어 오늘의 성공의 혜택을 미래로 연장할 것입니다. 씹으면서 당신은 동굴이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알아차립니다. 침묵이 아니라 여전히 불에 타닥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먹는 부드러운 소리, 가끔씩의 조용한데 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긴급한 에너지는 더 차분하고 사색적인 무언가로 가라앉았습니다. 이것은 구석기 시대 삶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 중 하나입니다. 하루의 일이 끝나고 음식을 찾아 준비하고 나누었으며 모두가 따뜻한 불과 배부른 배를 가지고 동굴 안에서 안전합니다. 이러한 안보와 편안함의 순간들은 소중히 여겨질 만큼 드뭅니다. 당신은 자세를 약간 바꾸어 당신의 등받이가 되는 돌벽에 더 편안하게 기댑니다. 불의 따뜻함이 얼굴과 손에 기분 좋게 느껴지고 배는 풍부한 고기와 견과류, 그리고 꿀의 링거링한 단맛으로 기분 좋게 가득 찹니다. 돌 오븐이 열리고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익어가던 사슴고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흙과 나뭇잎층을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구덩이에서 증기가 피어오르며 모두가 기대로 몸을 앞으로 기울이게 하는 향기를 실어 나릅니다. 나타난 고기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드러워 나무 도구의 손길에 부서집니다. 그것은 부드럽고 고르게 익었으며 그것을 감쌌던 나뭇잎의 풍미와 가열된 돌에서 나온 훈제 향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것은 석기 시대 기술을 사용한 정교한 요리입니다. 모두가 구덩이에서 익힌 고기 한 부분을 받고 구운 고기와의 질감과 풍미의 차이는 놀랍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은 음식 준비의 다양성이 단지 맛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요리 방법은 다른 영양소를 보존하고 음식의 다양한 구성 요소를 더 소화하기 쉽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두 번째 코스를 먹는 동안 남은 생고기는 보존을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얇은 조각으로 잘라불 근처에 걸어 육포로 말릴 것입니다. 다른 조각들은 지방을 축출하기 위해 녹일 것이며 이 지방은 방수, 약, 그리고 다른 음식을 보존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뼈는 내일 깨뜨려 영양가 있는 골수를 추출할 것이고 가죽은 이미 가죽으로 가공하기 위해 준비되고 있습니다. 힘줄은 재봉실로 저장될 것이고 뿔과 뼈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발굽조차도 용도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냥은 단지 고기 이상의 자원을 제공합니다. 식사가 진행되면서 동굴의 분위기는 점점 더 편안하고 사교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이야기가 전해지고 지식이 전수되며 당신의 무리를 하나로 묶는 사회적 유대가 강화되고 강해집니다. 당신 그룹의 가장 나이 많은 여인인 올드세나는 모두가 전에 들어본 적이 있지만 아무도 다시 듣는 것을 꺼리지 않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어렸을 때의 혹독한 겨울에 관한 이야기로 눈이 너무 깊게 쌓여 몇 주 동안 사냥이 불가능해졌고 무리는 숨겨진 장소에 저장해 두었던 비축 물자와 채집한 재료를 먹으며 살아남았습니다. 이야기는 여러 가지 목적을 수행합니다. 그것은 명백히 오락이지만 또한 교육이기도 합니다. 세나는 무리의 젊은 구성원들에게 자원관리, 어려운 시기를 대비하는 것, 미리 계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오락으로 위장된 실용적인 생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은 동굴벽에 기대어 세나의 목소리에 익숙한 리듬이 당신을 감싸게 합니다. 이러한 구전 전통은 당신의 사람들이 여러 세대에 걸쳐 지식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글쓰기도, 책도, 외부 저장 시스템도 없습니다. 오직 인간의 기억과 고대 이야기꾼의 예술뿐입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불은 더 낮게 타오르지만 누군가 가끔씩 나무를 추가하여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빛은 더 부드럽고 친밀해져 밖의 광대한 어둠 속의 따뜻함과 안전의 고치를 만듭니다. 동굴 안에서는 아이들이 졸려합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미 풀매트 위에 눕혀져 부드러운 털로 덮이고 따뜻함을 위해 불에 충분히 가깝지만 안전할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은 조용한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젖을 물리거나 그냥 가까이 안아줍니다.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은 더 오래 깨어 있을 수 있지만 피곤한 기색을 보입니다. 그들은 불 옆에 조용히 앉아 어른들의 대화를 듣고 가끔씩 부모의 어깨에 기대어 졸다가 부드럽게 깨워져 조금 더 깨어 있으라는 격려를 받습니다. 당신 자신의 에너지가 저녁 모드로 전환되는 것을 느낍니다. 황량한 야생에서 낮 동안의 생존에 필요했던 긴급함과 경계심이 더 차분하고 사색적인 무언가로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이 활동적인 낮에서 편안한 저녁으로의 전환을 인식하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누군가 내일의 도구를 손보기 시작합니다. 불빛 아래에서 석기를 깎는 것은 이상적이지 않지만 간단한 유지 보수 작업은 깜빡이는 조명 속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돌과 돌이 부딪히는 리드미컬한 소리는 평화로운 분위기를 더하며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에 대한 준비와 보살핌을 말해주는 부드러운 타악기 소리입니다. 여성들은 옷 수선을 하고 있습니다. 뼈 바늘과 힘줄 실을 사용하여 가죽 의복의 작은 찢어진 부분을 꿰매고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손과 눈의 협응력이 필요한 숙련된 작업이지만 경험 많은 재봉사들은 어두운 빛 속에서도 기본적인 수선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사람들이 입는 옷은 수백 시간의 노동을 나타내며 그것을 제대로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저녁 시간의 사회적 역학은 낮 활동에 집중된 긴급함과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더 가까이 앉고 대화는 더 조용하고 친밀해지며 신체적 접촉이 증가합니다. 부모에게 기대고 어른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으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는 편안한 접촉. 당신은 불이 모든 사람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차립니다. 사람들은 단지 따뜻함 때문이 아니라 사회적 초점으로서 불을 향해 자신을 향하게 합니다. 불은 공동체 생활의 중심이며 매일 끝에 무리를 하나로 모으는 집결지입니다. 이것은 수십만 년 동안 일해왔습니다. 저녁이 깊어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잠자리는 화덕 주위에 대략적인 원형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가족들은 함께 모여 있고 가장 취약한 구성원인 어린아이들과 노인들은 따뜻함과 빛에 가장 가까이 위치합니다. 당신 자신의 잠자리는 오늘 아침에 간단한 정돈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풀매트는 털어서 다시 배열되었고 당신의 잠자는 털은 통풍시켜 최대한의 따뜻함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동굴의 돌바닥에서 또 다른 밤의 휴식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만
잠은 아직 좀 더 있어야 합니다. 저녁 활동은 사람들이 작업을 마치고 점차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여유로운 속도로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프로젝트, 즉 나무 도구를 조각하거나 나중에 사용할 식물 재료를 준비하거나 자신의 몇 안 되는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동굴 자체는 하루가 끝나면서 숨을 내쉬는 것 같습니다. 낮 동안 불에서 열을 흡수했던 돌벽은 그 따뜻함을 천천히 공기 중으로 다시 방출합니다. 밖에 공기가 식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는 편안하게 유지됩니다. 동굴은 자연적으로 단열되어 연중 비교적 안정적인 온도를 유지합니다. 당신은 다리를 뻗고 불 옆에서 자세를 고쳐 앉습니다. 근육은 하루의 운동과 따뜻한 음식으로 인해 느슨하고 이완된 느낌입니다. 배부른 느낌이 전반적인 행복감에 더해집니다. 이것이 구석기 시대 세계에서 만족감이 느껴지는 방식입니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공동체가 안전하게 함께 모여 있으며 또 다른 하루를 성공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동굴 입구 밖에서 부는 저녁 바람 소리는 실내 활동의 미묘한 배경을 만듭니다. 그것은 당신의 작은 불빛원 너머의 세계가 고대의 리듬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지만 여기 이 보호된 공간에서 당신의 사람들은 인간의 따뜻함과 안전의 주머니를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밤의 차분한 에너지에 안주하면서 더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어린 아이들은 이미 매트 위에서 잠들었으며 그들의 작은 몸은 부드러운 털 아래에서 편안하고 평화롭게 이완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아이들의 모습은 항상 어른들에게 만족감을 줍니다.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호받았습니다. 누군가 밤을 위해 불을 묻습니다. 나무를 배열하여 밤새도록 일정하게 천천히 타도록 하면서도 사람들이 근처에서 자는 동안 위험하게 타오르지 않도록 합니다. 큰 통나무는 천천히 타서 오래 지속되는 열을 제공하도록 배치됩니다. 작은 나무는 큰 조각들이 타면서 점차 불이 붙도록 배열됩니다. 전체 구조는 끊임없는 주의 없이도 몇 시간의 열과 빛을 제공하도록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누군가는 밤 동안 불을 감시하는 책임을 맡게 될 것이며 끊임없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연료를 추가할 것입니다. 불당번은 어른들 사이에서 순환되며 무리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 중 하나로 간주됩니다. 불이 하룻밤 구성으로 안정되면서 동굴의 빛은 더 부드럽고 차분해집니다. 저녁의 극적인 춤추는 불꽃은 잘 묻힌 숯의 꾸준한 빛으로 바뀝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평화롭고 사색적으로 변합니다. 사람들은 잠자리로 이동하기 시작하며 조용한 잘 자라는 인사를 하고 휴식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아이들은 따뜻한 털을 턱까지 끌어올린 채 풀매트 위에 눕혀집니다. 어른들은 자신의 친구를 정리하고 따뜻함과 편안함을 위해 자리를 잡습니다. 잠자리 배열은 당신 무리의 사회 구조를 반영합니다. 가족 그룹은 함께 모여 아이들이 최대한의 보호와 따뜻함을 위해 부모 사이에 위치합니다. 독신 성인들은 그룹의 가장자리에 자지만 불빛과 안전의 원 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잠자리는 밤 동안 필요할 경우 도구와 무기에 쉽게 닿을 수 있는 곳에 위치합니다. 당신의 창은 석기 칼과 다른 필수 장비와 함께 팔이 닿는 곳에 있습니다. 잠자는 중에도 당신은 위험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자는 모피 아래의 풀매트는 단단한 돌바닥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쿠션을 제공하도록 배열되었습니다. 말린 풀과 이끼의 추가층은 당신의 몸과 차가운 바위 사이에 장벽을 만듭니다. 현대적인 기준으로는 편안하지 않지만 구석기 시대 세계에서 구할 수 있는 최고의 수면 표면입니다.
당신은 매트 위에 자리를 잡고 잠자는 모피를 몸 주위로 당깁니다. 가죽은 수년간의 사용으로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당신의 가족과 삶의 위안이 되는 감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모피들은 성공적인 사냥, 숙련된 가죽 준비, 그리고 많은 밤의 잠에서 축적된 따뜻함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잠에 들면서 동굴 안의 소리는 점차 줄어듭니다. 대화는 속삭임으로 그리고 침묵으로 사라집니다. 유일한 소리는 불에 타닥거리는 소리, 가끔씩 누군가 자세를 고치는 소리, 그리고 휴식에 빠져드는 사람들의 깊고 느린 숨소리뿐입니다. 동굴 밖의 밤세계는 다른 소리로 살아 있습니다. 숲에서 부엉이가 울고 멀리서 늑대가 울부짖으며 야행성 동물들이 덤불 속을 움직이는 바스락거리는 소리. 동굴 안에서는 불과 돌벽, 그리고 당신 무리의 존재로 보호받으며 이 소리들은 멀고 위협적이지 않게 느껴집니다. 당신은 몸이 잠으로의 익숙한 전환을 인식하면서 이완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낍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던 근육들이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호흡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깊어집니다. 불과 잠자는 모피에서 오는 따뜻함이 당신 주위에 편안함의 고치를 만듭니다. 이것은 구석기 시대 세계에서 또 다른 성공적인 하루의 끝입니다. 음식을 찾아 나누었고 도구를 유지하고 개선했으며 지식은 다음 세대에 전수되었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또 다른 밤을 맞이하기 위해 살아남았습니다. 이러한 단순한 성취들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승리를 나타냅니다. 불은 꾸준히 타오르며 동굴 주위에 흩어져 있는 잠자는 형상들의 따뜻한 빛을 들이웁니다. 빛은 당신의 조상들이 그들의 흔적을 남긴 그려진 벽을 가로질러 부드럽게 깜박이며 인간이 따뜻함과 안전, 그리고 동료애를 위해 불 주위에 모였던 수많은 다른 밤들과 연결됩니다. 당신의 호흡은 풀매트 위에서 더 편안해지면서 더 깊은 리듬으로 안정되고 당신의 몸은 자연스럽게 휴식을 위한 완벽한 자세를 찾습니다. 하루의 모험은 동굴의 평화로운 따뜻함이 당신을 감싸고 잠자는 공동체의 부드러운 소리가 이 고대 시대에 어떤 꿈이 올지에 대한 완벽한 배경이 되면서 즐거운 기억으로 사라집니다. 인간이 항상 안전과 평화를 찾아온 시대를 초월한 장소. 밤이 당신의 동굴. 주위로 깊어지고 바깥 세상은 수백만 년 동안 이 행성을 지배해온 고대의 리듬에 안주합니다. 안에서는 당신의 무리가 불에 꺼져가는 불씨 주위에서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으며 각자는 공동체의 안전과 또 다른 하루를 살아남은 힘겹게 얻은 위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풀매트 위에 누워 당신 사람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를 듣고 피부에 동물 가죽의 따뜻한 무게를 느끼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구석기 시대 세계와 당신의 현대 생활을 가르는 25,000년이 길고 느린 숨 한 번에 불과한 것으로 압축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들입니다. 당신의 DNA, 당신의 기본적인 뇌구조, 당신의 근본적인 신체적, 정서적 욕구, 그것들은 우리가 함께 탐험해온 그 동굴 거주자들의 것과 사실상 동일합니다. 인간 게놈은 지난 4만 년 동안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우주 시대의 세계에서 석기 시대의 소프트웨어를 실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석기인들은 제한된 지능으로 혹독한 세상을 비틀거리며 나아가는 원시적인 조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똑같은 사람들로 사랑과 창의성, 복잡한 사고에 대한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담에 웃고 죽은 이를 애도하고 불주위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자녀를 걱정하고 사랑에 빠지고 자연의 아름다움에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들과 당신의 주된 차이점은 지능이나 감정 또는 기본적인 인간 본성이 아니라 단지 기술입니다. 그들은 농업 없이, 글쓰기 없이 현대인들이 수천 세대의 문화적 발전으로부터 물려받는 축적된 지식 없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당신이 잃어버린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자연 세계와의 직접적이고 친밀한 연결입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한 지식은 너무나 깊고 완전해서 지구가 제공하는 것만으로 생존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공유된 고난과 생존을 위한 상호의존으로 강화된 사회적 유대. 그들은 자신들의 영토에 있는 모든 식물, 모든 동물 발자국, 날씨의 모든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에서 불을 피울 수 있었고 돌과 나무로 도구를 만들 수 있었으며 완벽하게 이해하는 언어로 쓰인 책처럼 풍경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적으로 자신들의 수단 내에서 살았고 필요한 것만 좋아했으며 지구에 가능한 한 가벼운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현대적인 의미의 여가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그들은 사물을 알아차릴 시간이 있었고 기술을 개발할 시간이 있었으며 불주위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존재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회의에 서두르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모든 순간을 인공적인 긴급함으로 채우는 복잡한 일정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이러한 연결을 생각하면서 당신의 호흡이 느려집니다. 동굴의 불은 더 낮게 타오르고 빛은 더 부드럽고 꿈결 같아집니다. 잠자는 무리의 소리는 당신의 심장의 느린 박동과 일치하는 부드러운 배경 리듬으로 바뀝니다. 그 고대 인류는 현대 기술이 대부분 해결한 실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은 굶주림, 추위, 질병, 부상, 그리고 죽음을 우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일 방식으로 다루었습니다. 출산은 위험했고 간단한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었으며 겨울은 끊임없는 위협이었고 기대 수명은 훨씬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심리적 스트레스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직업이나 재정, 소셜미디어 또는 세계 정치에 대한 불안이 없었고 자연과 공동체로부터 단절된 느낌에서 오는 우울증도 없었으며 가공식품과 좌식 생활 방식에서 오는 만성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즉각적이고 신체적이었지만 직접적인 행동과 공동체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신의 구석기 시대 조상들은 여러 면에서 현대인들보다 더 행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기본적인 욕구, 인 음식, 주거, 안전, 사회적 연결은 충족되거나 명확하게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모호함이 없었고 목적과 의미에 대한 실존적 혼란도 없었습니다. 생존이 목적이었고 공동체가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신체적 욕구가 충족되면서도 영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는 기이한 현대적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먹을 음식이 충분하지 않았지만 왜 살아있는지 결코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존재의 의미는 또 다른 하루를 사는 것, 당신의 사람들이 생존하도록 돕는 것, 다음 세대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근육은 이러한 생각들이 부드러운 시냇물처럼 마음을 흐르면서 더 깊이 이완됩니다. 당신 아래의 풀매트는 이제 더 부드럽고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동물 가죽은 당신의 몸에 완벽하게 맞춰져 당신이 잠잤던 가장 편안한 침대를 상기시키는 따뜻함의 고치를 만듭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더 단순한 시대를 환상하지만 구석기 시대의 삶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직접적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에는 명확한 결과가 있었고 모든 기술에는 명백한 유용성이 있었으며 매일 지식, 힘, 협력,
그리고 독창성으로 맞설 수 있는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 자체를 위한 복잡성은 없었고 관료주의도 없었으며 물리적 세계와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는 추상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사회구조는 복잡했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알고 있었고 아이들은 어른들의 활동을 보고 점차 참여함으로써 배웠으며 노인들은 그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존중받았습니다. 완전히 기여할 수 없는 개인들도 여전히 공동체에 의해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법률 시스템이나 제도적 절차보다는 대면 토론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현대인들이 절실히 갈망하는 것, 즉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진정한 연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상적인 영적 신념이 아니라 자연 세계와의 일상적이고 실용적인 통합. 그들은 생태계의 일부였지 그것과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생존은 자연의 리듬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동굴의 불은 이제 훨씬 더 낮게 타오릅니다. 마치 느리고 꾸준한 심장 박동처럼 깜박이는 빛나는 불씨뿐입니다. 빛은 희미하고 따뜻하며 모든 것을 부드럽고 편안한 그림자로 들이웁니다. 동굴벽에 그려진 동물들은 깜빡이는 빛 속에서 거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그들의 눈은 고대의 지혜로 잠자는 인간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색에 더 깊이 빠져들면서요. 당신의 몸은 잠이 다가오는 것을 인식하고 모든 근육이 마지막 긴장을 풀기 시작합니다. 깨어있는 의식에서 휴식으로의 전환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그 구석기인들은 매일 밤 이와 같은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일죽이 리듬을 방해할 전기 불빛도 없고 잠자기 전에 뇌를 과도하게 자극할 화면도 없으며 자연스러운 수면 패턴을 방해할 카페인이나 가공식품도 없었습니다. 어둠이 내리면 그들은 잤습니다. 새벽이 오면 그들은 깨어났습니다. 단순하고 자연스러우며 건강했습니다. 그들의 잠은 아마도 현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것보다 더 깊고 회복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미 있는 활동으로 가득 찬 하루의 육체적 피로는 동굴집의 편안한 친숙함과 결합되어 심오한 휴식을 위한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 인공적인 자극과 추상적인 걱정으로 어수선해지지 않은 뇌로 꿈을 꾸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숲속에서 동물을 추적하고 식물을 채집하고 돌과 나무로 작업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불 주위에 앉아있는 등 하루의 실제 경험으로 가득 찬 꿈. 현대의식을 채우는 가상 경험이 아닌 물리적 세계의 직접적인 경험에 뿌리를 둔 꿈 후 당신의 호흡은 당신의 조상들이 알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자연스러운 잠에 빠져들면서 더욱 깊고 규칙적으로 변합니다. 모든 복잡성을 지닌 현대 세계는 사라져가는 것처럼 보이며 오직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리듬, 즉 불의 따뜻함, 공동체의 안전, 그리고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의 편안함만이 남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구석기인들은 그 이후에 온 모든 것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혁신, 즉 불, 도구, 언어, 예술, 사회적 협력은 농업혁명, 도시의 발전, 기술의 성장, 그리고 당신이 오늘날 살고 있는 현대 세계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이 되는 법,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공동체로서 생존하는 법,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지식을 전달하는 법, 고난 속에서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조하는 법, 삶이 불확실하고 종종 위험할 때에도 사랑하고 웃고 꿈꾸는 법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돌로 작업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은 야금술이 되었고, 이는 공학이 되었으며, 이는 우주의 위성을 쏘아 올린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축적한 식물 지식은 농업이 되었고, 이는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식량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사회 구조는 모든 인류 문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연결이 더 명확해지면서 당신의 마음은 부드럽게 표류합니다. 과거와 현재가 수천 세대에 걸친 인간 경험의 연속적인 흐름으로 합쳐집니다. 당신은 그 동굴 거주자들의 후손이며 그들의 DNA, 기본적인 뇌구조, 생존과 창의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굴의 불빛이 가장 낮은 지점으로 어두워집니다. 아주 희미한 빛을 제공하는 겨우 빛나는 숯뿐입니다. 어둠은 완전하고 위안이 되며 마치 가장 부드러운 담요에 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눈꺼풀이 점점 더 무거워져서 뜨고 있는 것이 그만한 가치보다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그 구석기 시대 세계는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 문명의 모든 층 아래, 당신의 DNA 안에, 당신의 꿈속에, 불과 공동체, 그리고 낮과 밤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반응하는 당신의 뇌의 깊은 구조 속에, 당신은 진정으로 인간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해야 할 때마다 그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현대 생활이 벅차게 느껴질 때 용기와 지성으로 실제 위험에 맞섰던 그 동굴 거주자들을 기억하십시오. 단절감을 느낄 때 그들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던 깊은 유대를 기억하십시오. 목적이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의 조상들이 단순한 생존 행위와 그들이 자신들의 사람들에게 느꼈던 사랑에서 의미를 찾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아는 것보다 똑똑하며 현대 생활이 당신에게 기억하게 허락하는 것보다 더 자연세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수백만 년에 걸친 인류 진화에 축적된 지혜, 즉 대부분의 현대인들을 겁에 질리게 할 조건에서 당신의 종이 번성할 수 있게 한 생존 기술과 정서적 회복력을 내면에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의 호흡은 고대의 휴식 리듬에 맞춰 느려지고 당신의 몸은 부드러운 풀매트 위에서 무겁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당신을 감싼 모피는 따뜻함으로 맥박이 뛰는 것 같고 잠자는 동굴 공동체의 부드러운 소리는 의식의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의 경계는 흐릿해지고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안전하고 따뜻하며 불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 최초의 인류부터 당신 자신의 편안한 침대에 누워 시간을 초월하여 인간이라는 것이 진정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연결되는 이 순간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 동굴 거주자들은 그들의 후손이 만든 세계에 놀라워할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사는 도시, 하늘을 나는 기계, 지구 반대편의 사람들과 즉시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의학 지식, 매일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에게는 기적처럼 보일 음식과 편안함의 풍요. 하지만 그들은 또한 당신을 즉시 자신들의 일원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같은 희망과 두려움, 사랑과 창의성에 대한 같은 능력, 공동체와 목적, 그리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대한 연결에 대한 같은 필요. 모든 변화와 발전의 수천 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되어 온 같은 본질적인 인간성. 이제 눈이 자연스럽게 감기고 깨어있는 것은 부드럽지만 저항할 수 없는 흐름에 맞서 상류로 헤엄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 주위의 동굴은 꿈결 같아지고 당신의 구석기 시대 가족의 잠자는 모습은 당신이 현대 생활에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느린 숨결처럼 확장되고 수축합니다. 25,000년 전, 내일, 모두 인간 경험의 같은 연속적인 이야기 속 다른 순간일 뿐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을 만드는 법을 배운 동굴 거주자들, 농업을 발명한 농부들, 도시를 만든 건축가들,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 과학자들.
하지만 오늘 밤,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 사이의 이 평화로운 순간에 당신은 시작을 기억합니다. 인간이 처음으로 따뜻함과 안전, 그리고 이야기꾼을 위해 불주위에 모이는 법을 배운 때 생존이 협력과 지식,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인류 가족의 일부라는 깊은 이해에 달려 있었을 때 당신의 호흡은 너무 느리고 깊어져서 각 숨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의 따뜻함, 모피의 부드러움, 동굴의 안전, 잠자는 공동체의 존재, 이 모든 것이 평화와 소속감의 완벽한 느낌으로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식이 깨어있는 세계에 대한 집착을 부드럽게 놓으면서 당신은 당신이 고대적이고 지속적이며 아름다운 무언가의 일부라는 지식을 가지고 갑니다. 당신은 인간이고 연결되어 있으며 집에 있습니다. 평화로운 숨소리의 부드러운 소리를 제외하고 동굴은 조용해집니다. 불은 가장 작은 불씨로 타들어가고 여전히 빛나고 여전히 따뜻하며 수십만 년 동안 어둠 속에서 인류를 인도해온 빛을 여전히 제공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깊고 회복력 있으며 자연스러운 잠을 잡니다. 그 잠은 당신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랑했던, 그리고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를 위해 더 나은 내일을 꿈꿨던 모든 인간과 연결해 줍니다. 이제 주무세요. 당신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라는 지식 속에서 쉬세요. 인류 본성의 최고를 미래가 기다리는 어떤 것으로든 이어가면서요. 조상들의 지혜와 아직 오지 않은 세대의 희망을 안고 주무세요. 오늘 밤 마지막으로 눈꺼풀을 감게 하세요. 호흡이 고대의 휴식 리듬에 맞춰 느려지게 하세요. 인류를 수많은 밤 동안 이와 같이 이끌어온 꿈의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주무세요. 평화롭게 주무세요. 당신이 이제까지여 가장 위대한 이야기, 즉 시간을 초월하고 어둠 속에서 불 주위에서 뛰었던 모든 심장을 연결하는 인간 생존, 인간 창의성, 인간 사랑의 이야기의 일부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무세요. 이제 쉬세요. 현대의 동굴 거주자여, 편히 쉬세요.